다행히도 지금 코스피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 정도 하락하는데 역시나 양쪽 모두 다 장중 저점 대비로는 약간씩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올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 여전히 좀 긴장하면서 절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투자의 기술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CPI 발표와 외인 수급. 네, CPI 발표와 외국인 수급. CPI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 여전히 좀 팔고 있는데 지금 거래소에서는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 먼저 CPI 발표가 이제 발표를 했죠. 예상치 우리가 예상을 8.1% 예상을 했는데 지금 8.3%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지난 4월 달 그렇죠. 지금 그리고 3월 달에 8.5% 우리가 40년의 그 최고치의 인플레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약간 이게 정점 피크를 찍었느냐 아니면 다시 그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주가라든지 어떤 그 재료가 소멸되는 구간 그리고 어느 정도 발표를 하는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서 고점에서 찍고 빠지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예를 들어 실적 둔화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가 연준에서 지난 0.5%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연준에서 일단 물가를 잡지 못하는 다음 FOMC에서 0.75라든지 1% 어떤 그 빅 스텝으로 다시 약간 그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게 바닥이냐 아니면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지하가 있느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더 빠질 건 없다. 근데 이게 추세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본격적인 올라오는 상승이 아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간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시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외인들의 동향들을 이제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자,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자, 지난 시간에 1270원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287원, 82원 7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1,300원 정도가 되면 거의 약간 피크를 좀 찍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외인들의 수급 동향들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만기일이에요. 만기일인데 선물 지수가 341.35이고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한 반면에 시장의 주포는 이제 외인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그러면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날 것이냐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점이 깨졌지만 이제는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 즉 지금 우리가 수급이 현물 쪽에서도 한번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거래소 쪽에서도 5월 10일이었죠. 2553포인트 선을 찍고 다시 3거래일째 바닥에 어떤 시그널을 형성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구간이고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지금 831.59에 5월 10일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날.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다시 빠지지 않겠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나스닥 시장이 3%까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시장은 그렇게 빠지는 폭이 나오지 않죠.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장주들이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 못한 반면 그리고 빠질 때도 그렇게 영향을 우리 커플링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지금 매수를 하는 어떤 그 투자의 관점에서 확신을 하고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빠질 수 있는 폭이 있다면 매수 타이밍을 늦춰야 되는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알리는 시그널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지금 업종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업종이에요. 1999포인트 선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아라든지 현대차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자, 기아를 보게 되면 기아가 어디까지 왔냐면 낙폭과대 이후에 급락 이후에 지난 3월 15일 급락 찍고
다시 지난 2021년 12월 말에 가격이 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와 두 가지 또 두 번째 현대차를 보게 되면 현대차도 바닥을 찍고 기아차만큼의 어떤 그 큰 상승은 아니지만 눌림목을 형성을 하고 다시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꺾인다는 모습들보다도 이제 가격적으로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야겠고요. 그리고 자,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약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신성장주들 쪽으로 보게 되면 낙폭과대 저점이 깨지는 신저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은 85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낙폭과대 쪽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된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4월 말경에도 계속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HLB가 바닥에서 지금 오늘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건 무슨 시그널을 나타내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은 세력들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 모멘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희일비하기보다도 가격이 다 빠져있는 종목군들은 시간을 좀 기다려서 이 단기적인 시세를 보는 관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 두 가지 종목, 그러니까 거래소 쪽에서는 우리가 자동차 업종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어떤 그 종목의 시세를 보면서 시그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코스닥 쪽에서는 HLB가 지금 18% 급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 좀 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바닥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시점은 주가 급등하는 시점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HLB를 보면서 잘 우리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시그널 판단을 좀 해야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보기보다도 예, 안정적으로 좀 손실을 줄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많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종목들과 시장의 어떤 시그널을 보면서 더 빠지는 모습들보다도 이제는 미국장이 예를 들어서 오늘 CPI가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어떤 FOMC 금리 매파적인 어떤 그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내일 오늘 만약에 개파락이라든지 이건 주말까지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우리 시장 자체는 크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반등의 어떤 시그널을 노리는 전략.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차트가 이제 코스피 200 차트예요. 역배열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죠? 역배열이면 전형적인 역배열이에요. 근데 역배열에서 이게 본격적인 반등의 시그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추세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없죠. 예. 자, 원화가 지금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외인들 수급이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제 신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큰 기주 자체는 이제 인플레예요.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찍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강하게 상승이 나타나 터닝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기 때문에 오늘 그 오후장이라든지 내일 다음 주 방송 시간까지 체크 포인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래가 실리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종목군들은 조금 여유 있게 좀 기다리는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를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하락에도 조바심 나지 않게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투자의 기술 잘 적용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